네, 안녕하세요. 최원별님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본인이 나한테 맞는 대출과 내가 받을 수 있는 뭐 대출 한도 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검색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고 막연하기 때문에 경매 강의를 들으셔도 되지만 그냥 뭐 경매 관련 서적 몇 권 읽으시고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그냥 쉽게 경매 물건 검색하셔갖고 입찰하실 물건 그렇게 조금 이제 추스릴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경매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저는 굿 옥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굿 옥션을 처음부터 봐왔기 때문에 굿 옥션이 가장 친숙하고 어떤 이런 뭐 최근에는 좀 디자인이 바뀌어 갖고 또 예전이랑은 좀 틀린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굿 옥션을 계속 썼기 때문에 다른 유료 사이트도 사용을 해봤는데 굿 옥션이 가장 익숙해서 계속 굿 옥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굿 옥션을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매 검색 들어가셔서 종합 검색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액 투자기 때문에 물론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가격대가 큰 물건을 하면 할수록 더 거기에 대한 수익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을 10%를 저렴하게 샀으면 1000만원 저렴하게 산 거고요. 5억짜리 물건을 10% 저렴하게 샀으면 5천만원을 저렴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눈이 굴러가는 파이가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입찰을 하려면 최저가의 10%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입찰 보증금조차도 좀 빠듯한 상황이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 그렇게 해서 감정 가격을 2억까지만 해서 한번 소트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여기서 이제 금액 맞추시면 되고요. 뭐 시작점을 뭐 1억 이렇게 맞추셔도 되지만 일단은 그냥 시작점은 전체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냥 주거용으로 하시면 주거용 뭐 빌라, 아파트, 뭐 다가구, 뭐 전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 하면 그냥 다세대 빌라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하시면 아파트 다 나오는 거고,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소트 하셔갖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아파트로 하시고 일단 서울로 해서 한번 볼게요. 서울로 2억까지 감정가격 2억까지 해갖고 아파트 검색을 하면 그래서 맨 위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그래서 감정가가 1억 2,500이고요. 평수가 4평 남짓한 그런 원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보시고 임차인은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 끝입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인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봐주시면 뭐 인수를 하거나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쪽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건 없고요. 시세 파악하시고 뭐 한번 유찰돼서 들어가셔도 되고 이게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뭐 그쵸 이 신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권 때
신건 때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 갖고 그거를 또 되게 잘 잡으면 또 엄청난 기회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신건 때는 물건을 안 봐요. 신건 때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찰된 물건부터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신건 때부터 물건을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유찰된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유찰된 거를 또 한번 보면요. 네, 9번이나 유찰이 됐죠. 10번, 10차까지 유찰이 됐고, 임차인 현황 보시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패스하면 돼요. 이 물건 안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의 기준은 뭘까요? 네, 이쪽 말소 기준 권리를 보시면 2018년 3월 2일입니다. 근데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6년 16년이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면 네,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면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배당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서 그냥 낙찰 잔금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보증금을 인수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으시면 바로 패스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서울 말고 경기도로 한번 볼게요.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 물건이고요. 네, 감정가 1억 3,100만 원에 한번 유찰돼서 9,170만원부터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네, 58제곱미터, 네, 17평 아파트고요. 24평형이죠. 이 정도 사이즈면 방 3개짜리. 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사용합니다. 네. 임차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럼 권리 분석 끝이에요. 인수할 거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어야지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그냥 임장 가셔갖고 시세 파악하시고 뭐 내가 여기가 입지가 괜찮고 앞으로 어떤 투자 가치를 결정하신 다음에 네, 그렇게 입찰가 산정하셔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네, 감정가 1억 6,300인데 한번 유찰이라고 할 수 없는 거네요. 변경이 돼서 다시 나온 물건이니까 유찰은 아니고 다 그냥 네, 한 번 유찰돼서 네, 요게 이제 정확한 금액인 거죠. 1억 1,410만 원부터 시작되는 물건. 이것도 59제곱미터 3룸 24평형 아파트입니다. 네. 이것도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수하는 거 없고요. 네. 이제 인수하는 거 없지만 관리비를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관리사무실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 확인하시고 연체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관리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은 거지만 또 안 나와 있는데 체납되어 있는 관리비가 있거든요. 나와 있어도 정확하지 않는 관리비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까지니까 지금 시점에 이게 연체가 된 건지 납부를 한 건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관리사무실 전화하셔갖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임장 가시니까 관리사무실 들어가셔갖고 체납 관리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 관리비면 꽤 연체가 된 거예요. 1년 정도 사람이 살지 않은 거거든요, 거의. 근데 그렇다고 공가라고는 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연체돼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장을 가셔야 되고요. 공가 만약에 여기가 공실이면 공가면 거의 이제 뭐 명도는 뭐 간단한 거죠. 수월한 거죠. 근데 내부에 짐도 없고 뭐 이미 이사를 한 거를 관리사무실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뭐 제 영상 보시면 제가 공가인 물건 낙찰 받아서 바로 그냥 명도 그냥 끝내는 물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하시고 또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요건 신건이고요. 1억 4천에 동두천, 네, 동두천 물건입니다. 5구제곱미터, 네, 3룸, 방 3룸, 네, 테라스도 있나봐요. 네, 이렇게 14층 중에 13층. 네, 웬만하면 1층이랑 탑층은 그쵸, 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네, 임차인이 일단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5월 18일이고요. 전입일자가 17년이니까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에 들어있는 물건이고, 네, 요런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네. 네, 경기도 부천시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임차인 보겠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 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네,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은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네, 인수할 게 없고 요거는 네, 최우선 변제금으로 네, 부천이죠. 부천은 최우선 변제금이 3,400이죠. 그러면 전액 배당 받는 임차인입니다. 네.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면 전액 배당 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런 또 임차인들은 명도하기가 수월하고요. 네.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수하는 내용 없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입찰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물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네. 관리사무실 전화하셔갖고 네, 연체 관리비 확인하면 되고 연체료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네, 12월까지고요. 2021년 2월 19일 현재입니다. 네, 연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네, 신건이죠. 연체되지 않고 잘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경매 물건이라고 다 관리비가 막 엄청나게 연체되어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네, 임차인이 있고요. 네, 말소 기준 권리 후에 전입을 했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40에 들어 있습니다. 네, 월세 세팅하기 좋은 물건이죠. 재계약을 딸 수도 있고, 네, 이거 이제 대출 알아보는 거죠. 네, 이 금액에는 조금 네, 2천에 40, 2천에 50 정도는 1억 초반대에 받으면 월세 세팅했을 때 수익이 괜찮습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이런 물건은 잘 확인하셔갖고 또 잘만 세팅하시면 재계약하고 그러면 2천만 원 바로 보증금 다시 그냥 네, 레버리지로 사용하면 나머지 2천만 원을 그러니까 낙찰받은 낙찰가에서 네, 대출금을 산정을 하잖아요. 낙찰가에서 대출금 플러스 보증금 이 정도 했을 때 만약에 낙찰가가 맞춰지면 네,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돈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인수하는 거 없습니다. 인수하는 게 있으면 여기 뭐 인수한다고 써 있어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고 이 말소 기준 권리 전입 일자 확인하셔갖고 대항력 있나 없나 체크하시고 여기 없다 그래도 또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소 기준 권리랑 임차인 전입 일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뭐 여기 이렇게 막 시세도 나와 있죠. 시세가 나와 있고 전세 시세도 나와 있는데 요건 참고만 하시고, 네, 리얼 시세는 현장에 가셔야지 정확합니다. 네, 관리비 뭐 좀 체납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관리사무실 전화해서 확인 또 하셔야 되고요. 네, 현장 가시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 하시면 돼요. 권리 분석 어렵지 않죠? 네. 임차인 현황 보시고, 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에 있습니다. 이분은. 그쵸?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4월 14일인데 전입일자가 2011년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항력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일지 몰라요. 지금 보증금이 만약에 이분이 전세로 1억에 계시면 최우선 변제금 변제 받겠죠. 최우선 변제금 양주니까 양주 최우선 변제금 얼마죠? 양주 최우선 변제금 1700입니다. 1700만 원을 잠시만요. 이분은 1700만 원을 배당을 받고 나머지 그 보증금에서 17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써 있어요. 임차인 김영수는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 여지 있어 주의요함.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뭐 빨간색으로 표시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갔다가 이런 물건은 큰일 납니다. 네.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따로 대항력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네, 요거는 패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일자. 그래서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1999년이고 전입일자는 2016년입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에 있고요. 이분은 보증금을 다 날리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경매 신청인이네요. 네. 이분은 이게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면 만약에 이 2차에 아무도 안 들어서 아무도 안 들어가고 최저가에 그냥 1억 2,880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만약에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나머지 그쵸 2,200만 원 정도 그냥 이제 날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가 들어가서 받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네. 또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 판단을 하셔갖고 임장 가셨을 때 굳이 벨을 안 누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팁입니다. 이 부분은.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매매 시세 1억 1천, 전세 1억 7천. 그쵸. 전세 1억 5천에 들어있는데 전세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고, 네. 물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없는 소유주 물건입니다. 네, 인수할 거 없습니다. 입찰가 산정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 9월 12일, 2012년 9월 12일 전입일자 2012년 12월 17일. 네, 대항력 없습니다. 네.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권리 분석 하실 때 네,
임차인이 있는 물건, 소유주 물건이면 그냥 권리분석 끝이에요. 없어요. 인수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 보시고 전입일자 보시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면,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전입이 되어 있으면 그게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말소 기준 권리 후에 전입을 했으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시면 패스, 없으면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시고 인수하는 거 없으면 네, 권리 분석 끝입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 하시면 돼요. 네, 권리 분석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입찰을 하실지, 어떻게 물건을 세팅을 하실지 계획을 세우시고요. 입찰을 하실 때도 어떤 기간을 정하시고 몇 건을 입찰을 하실지 최대한 많이 입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한 건 들어간 거랑 입찰을 10건 들어간 거랑 네, 확률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면 높죠. 그리고 네, 많이 들어가야지 또 그만큼 많이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고가 낙찰을 또 피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냥 툭 던진 게 오히려 낙찰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막 하나 들어가서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물건을 받고 싶어서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건을 널렸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간다면 뭐 보증금만 어느 정도 확실히 확보가 되고 그러면 그냥 가볍게 입찰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또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물건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보시고 경험을 또 하셔야지 앞으로 첫 낙찰을 받고 어떤 경매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낙찰을 받은 그 낙찰 사례가 무조건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임차인이 보증금이 낮게 맞춰진다든지 수익이 별로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런 욕심을 일단은 조금 이렇게 접어 두시고요. 어떤 경매 한 사이클을 경험하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면 네, 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네, 부동산 경매 경험해보시고 입찰해보시고 집주인도 되어보시고 임대인도 되어보시고 월세를 받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